지금 일단 이런 상황, 이 한 명이 좀 고인으로 좀 숨진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영찬, 도의적 책임져야 인간이다. 굉장히 셉니다. 이재명 대표는 장례식 날 장외투쟁을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윤영찬 의원이 얘기하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인간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윤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희가 SNS에 올린 내용을 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윤 의원, 이 대표가 고인한테 부담 주는 일이 있었다면 이건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그게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라고 윤영찬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 의원 말고 김혜영 전 의원도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 이재명 대표 같은 인물이 민주당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당이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이건 사실 같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세게는 사실 잘 글을 안 쓰지 않습니까? 아유, 현역 의원이 윤영찬 의원처럼 저 정도 발언한다면은 네. 보통 결심 가지고 발언하신 거 아니신 거죠. 사실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이제 인간이라면 진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발언을 하신 것은 네. 정말 현역 의원인 입장에서 당 대표를 비판하는 수위가 뭐 굉장히 진짜 센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윤영찬 의원 말씀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또 당연한 또 말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죽음이 5번째 아닙니까? 그 전에 유한기,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 처장이 사실은 돌아가셨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 문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이제 문상은 가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조의는 표하긴 표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유가족이 7시간이나 문상을 맡고 해서 뭐 본인도 곤욕을 치렀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그 전형수 실장 같은 경우는 정말 10여 년 이상 동안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고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고인이 되신 분은 이재명 대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불법적 행위에 이제 가담을 한 것이고 어떻게 네.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재명 대표 의리상 좀 자기 선에서 조금 뭐 막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부담감이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검찰 때문이다 뭐 자꾸 남 탓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본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행동은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도리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그러나 현역 의원이 저렇게 표현하신 것은 대단히 센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센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말 동안 저희 MBN의 이상민 의원이 또 나왔었습니다. 이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소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전 선배들이 그래왔듯이 전유물도 아니니까 잠시 물러서 있다가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밝히고 그것이 밝혀진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력을 다해서 엄호하는 거는 자칫 방탄정당, 사당화 이런 그런 오물을 다 당이 뒤집어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분리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네, 지금 이상민 의원도 굉장히 날선 비판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경만 의원님, 지금 각종 뭐 비판, 비난의 화살이 지금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대표는 지금 어떤 심정인 걸까요? 많이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을 10년 동안 모셨던 비서실장의 죽음과 과거의 측근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비통한 심정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네. 굳이 뭐 윤영찬 의원이 언급한 사항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정치인 이재명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통한 심정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 책임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판단이라든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과잉 수사가 상당히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앞서 언급한 김혜영 전 의원이나 네. 이상민 의원이나 대표적인 또 비명계의 선두 주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예를 들어 비서실장의 그때 그 죽음 그날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 직원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많은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또는 관계된 이들이 죽어야 이 검찰의 과잉 수사가 끝날 것인가 이런 염려와 걱정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의 양날을 같이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의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되씹어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하는 것도 큰 역할 아닌가. 그게 또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을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이 강압 수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더 사그라져야 되는 거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또 민주당 입장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기사에서 앞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번에 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장례식 날 장외투쟁을 갔다. 장외투쟁, 대체 무슨 장외투쟁이냐? 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서 이 토요일 날 이 투쟁이 있었는데요. 이 모습 같이 영상으로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도 전범 기업들의 배상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오늘 발언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역사를 팔아먹고 사법주권을 파괴하고 경제를 타탄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 정의당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지금 토요일 날 있었던 상황이다. 마침 또 공교롭게 그 전 비서실장의 발인이 있었던 토요일 날 또 장외투쟁이 또 있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말을 잇다가 잠깐 중단을 했다가 다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같이 보셨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쌍특검 들고 나오면서 지금 정의당이랑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내려와라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들려요. 이건 어떻게 공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쌍특검이라고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검찰이 몽구작되는 거 특검하자 이거 네. 하나.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50억 클럽으로 얘기되는 검찰 출신들 또 뭐 등등 이름이 거론되거나 또는 실제로 돈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람들. 심지어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는 지금 재판에서 무죄까지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컸던 상황에 이 두 가지를 검찰에만 맡겨둘 수 없다. 특검을 하자 이거인데 네.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금 시급한 게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버린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을 했고 또 지난 11일 집회에서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올라와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함과 야유
쳤어요. 네. 그 이후에 아마 정의당 쪽에서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의 저런 행동, 언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후 조치, 아마 뭐 사과 이런 걸 요구한 것 같은데 그 후폭풍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국회에서의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있어야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은 필요에 따라서라고 얘기하면 참 이상합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찰떡궁합을 보여줘도 부족한 판이에요. 그러나 저렇게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비판을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감정적인 언사까지 가해지거든요. 정치라는 건 사실 화해와 타협, 네. 뭐 조정 뭐 이런 게 기본인데 자기들 지지자들끼리만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네. 또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지금 민주당 내에 흔히 말하는 이재명 대표 열혈 지지자들, 뭐 네. 개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당내의 비명계 의원이나 또는 뭐 당직자 또는 뭐 당원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비판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글쎄요, 당장은 아마 속은 시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치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냉정한 판단, 냉정한 비판 이런 거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정미 대표, 공당의 대표잖아요.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저렇게 야유를 퍼붓는다. 저건 누가 봐도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뭐 장외 투쟁을 나선 모습 보셨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면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전 비서실장 죽음 수습책에 좀 침묵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침묵하고 있다. 비명. 이재명 방탄 당은 명을 다할 것이다라는 비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마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명계 이딴 사퇴 압박에 이재명 당 쇄신 나설까입니다. 일단 여기 보면 지금 공천 TF를 지금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천 TF가 비명계 중심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사실 친명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비명계가 공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좀 들고 흔드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 건지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TF를 짰는데 그럼 지금의 이런 내용 상황이 좀 수그러들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당 쇄신하는 차원에서 네. 특히 이제 공천에 있어서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이랄지 또 뭐 일부 대변인을 또 바꾼다고 하면 뭐 일단은 수습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건 미봉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비명계도 마찬가지고 친명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사활 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친명 입장에서도 만약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한다랄지 아니면 당 쇄신 차원에서 네. 당의 지도부를 바꿔버리고 또 공천에 힘 있는 자를 딱 비명계로 준다고 한다면 자기들 내년에 공천 받기 어려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천권 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당 지도부 내부 또는 뭐 공천과 관련된 실무자를 쇄신한다 하더라도 일단 비명계는 좀 조용해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 FC랄지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기소가 되고 뭐 대북 송금 이런 것들이 기소가 되면 이 사법 리스크는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증폭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지지도랄지 내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의 쇄신이라는 자체 가지고 결국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봉책이 당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미봉책이기 때문에 이게 당의 안정을 가져오기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좀 바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이 내용이 한참 좀 뒤흔들었습니다. 이재명 부모님 묘소 구멍 파고 돌덩이가 있었다.
이건 패가망신, 저주의식이라고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재명 대표 이 부모님 묘소에 있었던 돌입니다. 글씨가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진 않은데 일단 뭐 생명은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거는 뭐 여기서 흐릿해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죽일 살 기운 기로 일단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대변인 얘기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 대한 테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무덤에 구멍을 내고 글을 적은 돌을 묻었습니다. 봉분을 꼭꼭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의미조차 모르는 글자들이 적혀 있지만 주술적 의미로 보입니다. 사자에 대한 테러입니다.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네, 김경만 의원님. 네.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부분이 요즘을 살아가는 21세기에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특히 부모 묘소, 사자의 묘소를 훼손하는 것 자체는 동양적 인륜에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부분도 우리가 검찰의 332번 압수수색 하듯이 저런 부분도 뭐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도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괜히 확대 해석할 나가는 거 이 부분도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대 해석을 막아야 된다. 확대 해석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예를 들어 네. 우리가 이 비서실장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또 해석하듯이 네. 저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 건지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홍석준 의원. 네. 사실 이런 일이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 거의 없거든요. 옛날 뭐 좀 역사 속에 나온 약간 그런 일 같기도 한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 의미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그 사자에 대한 어떤 그 명예훼손을 위한 혹은 또 후손에게 또 안 좋은 기운을 또 뭐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이라면은 분명히 저것은 잘못됐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양극단에 좀 지나친 이런 어떤 비판, 비난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좀 결과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영역에서부터 이런 사회의 어떤 갈등을 좀 봉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고 때로는 이걸 좀 악용하고 뭐 이런 어떤 영향의 결과물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너무 이제 사회가 극단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씁쓸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